앞으로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 역시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변기물을 내릴 때 튀어오르는 비말을 시각화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각종 병원균이 공기 중에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공중보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빚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한 한국어 서비스가 개설됐습니다. LA 인근 팔로스버디스 지역의 절벽 일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주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을 시도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북한 국경 수비대를 제재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마친 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미국 대사는 31개 나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세계 인권 선언 74주년을 맞아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One of the worst violators is the DPRK government. DPRK's totalitarian government holds more than 100,000 people in political prison camps.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더라도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 일반 주민들의 기본권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강압적인 통치 때문이라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차원의 공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We urge all Security Council members to support an open briefing in 2023 where we can discus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the DPRK.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4년 연속으로 해마다 북한 인권을 공개 토론했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2년 전부터는 비공개 논의로 바뀌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인권 문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넘지 못하자 미국이 장외 압박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권의 날을 맞아 제재 명단을 발표한 미국 재무부는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북한 국경수비대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은 입국 후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 미국 등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들이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일 경우엔 기존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각종 세균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를 직접 실험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물을 내리자 순간적인 속도로 1m 넘는 높이까지 비말이 튀어올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기물을 내릴 때 밖으로 튀어오르는 비말을 시각화한 한 연구팀의 실험입니다. 물을 내려봤더니 수많은 작은 비말이 변기 위로 튀어오릅니다. 비말들이 분출된 속도는 초속 2m, 변기에서 솟아오른 높이는 1.5m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입자들은 공중에 몇 분간 떠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hen the toilet is flushed, it emits these very small aerosolized particles, and they range from, as small as tenths of microns up to potentially as large as almost a millimeter. The very large particles fall out quickly. The smaller particles remain suspended.
변기 밖으로 튀어나온 비말이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균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은 60여 년 전에 이미 확인됐지만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선 화장실 칸막이나 사람들이 없었던 만큼 공중 화장실의 경우 비말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re introduced. So from a public health perspective,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통해 차후 공중 화장실의 환기 시설이나 변기 설계 등의 개선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번 연말 더 많은 빚을 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약 42%의 쇼핑객들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과 여행을 위해 빚을 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의 19.6%가 여행 경비를 위해 신용카드 빚을 질 생각이라고 답했고 31.2%의 응답자들은 물가가 올라서 올해는 더 많은 돈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와 개인대출의 이자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출을 신용카드에 의지하게 되면 고금리 시기에 카드 빚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 평균 이자율은 10.16%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실업수당과 관련된 문제를 한국어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에 따르면 한국어를 포함해 아르메니아어와 타갈로그어 등 3개 언어의 전화 라인을 개설해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EDD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어로 실업수당 관련 민원을 상담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음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 가능 담당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EDD 웹페이지에서는 한국어 등 9개 언어로 된 실업수당 신청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 유급 가족휴가와 장애보험, 급여세, 직업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의 팔로스버디스에서 절벽 일부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팔로스버디스 STH 지역 해안가에서 200피트 길이의 절벽 일부분이 무너지면서 해변가로 떨어졌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돌 무더기가 해변가에 주차돼 있던 트럭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인근 해변가는 폐쇄된 상태라면서 이번 주말 상당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침식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안가와 밸리에는 2인치, 산악지역과 푸틸 지역에는 2에서 5인치의 강우량을 예보했고 고지대에는 최대 12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운전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8년 개봉해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아바타 후속편이 다음 주 개봉합니다. 영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트에 따르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속편 아바타 물의 길이 오는 16일 개봉하게 되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모든 기술 부문 최고의 작품상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식 개봉을 앞두고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시사회에서는 영화 평론가와 관객, 배우들이 시각적 걸작이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He's a trailblazer. He's always pushing us. He's pushing you as an actor emotionally, not just physically. And I love working with guys that are groundbreaking like that. 아바타 물의 길에서는 판도라 행성에서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이룬 가족이 겪게 되는 무자비한 위협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 등의 이야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바타2는 개봉을 앞두고 예매율 50%를 돌파하는 등의 흥행 돌풍이 예고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시기에 방문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솔뱅이 선정됐습니다. 여행 웹사이트 trips2discovers.com이 발표한 크리스마스에 방문하기 가장 좋은 21개 도시의 목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위치한 솔뱅타운이 캘리포니아 도시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LA에서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솔뱅은 유럽 스타일의 건축물들과 덴마크 전통 상품을 판매하는 미국 속의 작은 덴마크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뱅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아 줄레 페스트라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고 퍼레이드와 음악 공연, 야간 조명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줄레 페스트 축제가 열릴 예정이며 솔뱅타운 웹사이트에서는 이 시기에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옵션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미주리주의 브랜슨, 펜실베니아주의 랭커스터, 버몬트주의 우드스탁, 워싱턴주의 레번워스, 플로리다주의 세인트 어거스틴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최연소 흑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제일렌 스미스 후보는 아칸소주 얼시에서 실시된 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쉬운 2표 차로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스미스 당선자는 미 역사상 최초의 18살 시장은 아니지만 역대 최연소 흑인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5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미스 당선자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It's not going to take just me making our city better. It's going to take myself, the city council, the people to work together as a team, collaborative, to move our city forward. 스미스 당선자는 내년 1월 공식 취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아랍 정상회의에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위안화 결제를 시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중국 아랍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향후 3년에서 5년간 걸프 협력회의 국가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며 이에 대한 결제는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발언으로 중국이 2016년부터 사우디에 제안한 위안화 결제 방안이 사실상 이루어졌거나 타결 직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지난 7월 석유 증산 요구를 위해 사우디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간 것과 대조되며 만약 이번 원유 천연가스 위안화 결제 방안이 타결된다면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관행이었던 미국 달러와 결제 방식 페트로 달러 체제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 국영 언론 SPA에 따르면 중국과 사우디의 무역 규모는 800억 달러에 달하며 사우디 원유 수출량의 4분의 1이 중국을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설적인 영국 팝 가수 엘튼 존이 소셜미디어에서 거짓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트위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엘튼 존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수많은 잘못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 넘치도록 방치하는 트위터의 정책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평생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짓 정보가 세상을 분열시키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슬프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위터의 컨텐츠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복구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엘튼 존의 트위터 팔로워는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안보라인 정점이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 없이 피격 사실을 숨기기로 단독 결정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저녁 7시 반쯤 퇴근했고 이 씨가 숨진 뒤인 새벽 1시 다시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씨의 피살 사실 은폐를 단독으로 결심했다고 결론 내리고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38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에는 그 이유를 3가지로 나눠 적시했습니다.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고 다음 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녹화 연설에 대한 비난을 피하며 정권의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 전 실장은 오전 8시쯤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보안 지시를 내렸습니다. 피살 소각 첩보를 지우라는 겁니다. 일부 비서관들이 사실을 발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습니다. 결국 안보실 비서관과 행정관을 통해 국가정보원 실무자에게까지 보안 교육, 즉 자료 삭제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이후 이 씨의 피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다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서 전 실장의 방침에 따라 사실을 숨기고 고인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비서관 회의에서 보안 지침을 내린 기억이 없다며 만약 그렇다 해도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2달도 채 안 돼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고지방자치 권력 최측근의 부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 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뇌물 액수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1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 더 늘었습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2013년 4월 일식집에서 9천만 원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이 바로 다른 방에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돈을 받은 게 정 실장이었고 당초 1억 원을 요구했는데 모자란다고 따져 1천만 원을 더 받아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대가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각종 사업 청탁도 오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 지분에 대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 실장과 김용, 유동규 세 사람이 함께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33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진 못했지만 대신 이재명, 정진상은 정치적 동지라고 둘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지방자치 권력인 시장과 도지사의 최측근이 관할 지역 업자와 유착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뇌물을 마련한 것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이 용적률과 터널 개통 등 대장동 주요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한다며 전원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표는 단 1원의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정치검찰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해류를 타고 한데 모이는 해역이 있습니다. 쓰레기와 폐플라스틱이 너무 많아 이 해역을 북태평양 쓰레기 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건져 모은 쓰레기를 분석해보니 한국에서 버린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을 많이 버리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국제협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이나 기자입니다. 바다로 흘러든 플라스틱이 모이는 북태평양 한복판. 바다에 커다란 그물을 펼쳐 플라스틱을 수거합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 단체 오션 클린업은 지난해와 올해 이곳에서 100톤이 넘는 플라스틱을 수거했습니다. 바다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제조사와 국적을 식별할 수 있는 6천여 개 조각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을 버린 나라를 추적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1, 2위, 우리나라가 3번째였습니다. Plastic coming from Japan, plastic coming from China, plastic coming from Korea, and plastic coming from the US. 어민들이 쓰고 버린 폐 그물과 부표가 많았습니다.
육지에서 버려진 폐 플라스틱과 더불어 어선들이 버리는 폐기물에 바다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 영상은 미국 연구진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추적한 영상입니다. 초여름엔 북태평양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치솟고 가을에는 인도양과 남태평양에서 급증합니다. 네, 지난 6월 발표된 OECD 플라스틱 보고서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2019년에 전 세계가 사용한 플라스틱 총량은 4억 6천만 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소비를 계속한다면 2060년에 지구에서는 12억 3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도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온통 뒤덮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국제사회는 지난 3월 그런 지구는 불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월 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요. 175개 나라 정부 대표들 모두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오는 2024년까지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은 남미 우루과이에 모여서요. 구체적인 합의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agreement on plastic pollution. We have a very fast journey up to 2024.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제조와 사용, 재활용 등 관련 분야의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88. 구순을 앞두고 있는 한 노배우가 연기가 아닌 연극 연출에 도전하는데요. 현역 최고령 배우인 이순재 씨 이야기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 움직임 없고 더 표현이 더 많아야지. 거기서 가지고 술집만 해가지고는. 연습실을 찾아갔을 때 연기 지도가 한창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로 웃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강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좋은데 그 웃음이 조금 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어도 그냥 그 최저적인 웃음. 대본엔 메모가 빼곡합니다. 대사의 억양관계, 그다음에 상대방의 시선관계, 또 심리적인 변동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88, 연기 인생 66년. 지난해 세계 최고령 리어왕이란 기록을 세운 배우 이순재. 이번엔 연출가로 변신했습니다. 그 신경 쓰라고. 끝이 없는 작업이다. 해볼 만하잖아요. 어디까지 해서 끝이다. 그 이상 더 갈 데 없다고 그러면 재미없지. 정년 퇴임이지. 우리 정년이 없단 말이에요. 그가 택한 작품은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 갈매기. 대학교 4학년 연극을 막 시작했을 무렵 만났던 작품입니다. 문학, 철학, 사상이 다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대로 가감 없이 원작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보자. 올 한 해에만 13편의 연극과 드라마, 영화에 출연할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아직도 연기가 즐겁고 좋으세요? 그럼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바빠요 지금 나도. 공연도 지금 하고 있고 드라마도 지금 찍고 있고 이것도 연출하고 있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저 연세에 그 수많은 대사들을 다 암기하시고 지금도 뭐 아침 9시에 나오셔서 밤 11시에 들어가시니까. 매일 발음 연습과 암기력 훈련을 한다는 그에게 꺼지지 않는 열정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건 완성이 없습니다. 비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온 배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있나. MBC 뉴스 박수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팀 노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혹시 이번 주말 계획 세우셨나요? 직장인이라서 푹 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최근엔 하늘길이 열리면서 이렇게 금토일 짧게 해외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예. 최근 이 항공권 매출 실적도 최근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하나투어는 지난달 해외 항공권을 1,028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권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12월 이후 3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 항공 여행업계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투어 관계자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일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일본 여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한일 전체 국제선 운항 횟수는 2020년 1월 주 845회에서 올 9월엔 156회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셋째 주에는 주 550회 운항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의 65%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에 줄었던 항공편도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김포 하네다 운항 횟수는 기존 왕복 주 56회에서 곧 코로나 이전 수준인 주 84회까지 증편됩니다. 타이베이 노선도 재운항됩니다. 제주항공은 내년 1월 18일부터 인천, 부산과 타이베이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계가 참 코로나 기간에 어려웠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소식이군요. 네. 그런데 왜 요즘은 항공권을 항공사에서 바로 구입을 하기보다는 이런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주로 이제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인데 소비자 분쟁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판매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분쟁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6,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소, 변경, 환불 지연과 거부가 63%로 가장 많았고요. 위약금, 수수료 과다 요구, 또 계약 불이행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저도 사이트 보면 이게 일정을 바꿀 수 있는 건지 환불은 되는 건지 이게 좀 알 수가 없어서 자세히 좀 불안했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네, 이 조사업체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기존보다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내 여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항공권의 변경과 취소, 환불 정보와 수화물 비용 등을 다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 대상 8개 사이트 중 7개는 취소 가능 여부와 취소 기간, 수수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들도 많았는데요. 이 특정 조건에선 환불을 해도 항공권 전액 이 아니라 10유로, 우리 돈 14,000원 정도죠. 이 정도만 돌려준다는 곳도 있었고요. 또 환불을 해줘도 현금이 아닌 해당 사이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만 돌려준다던가 또 심지어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권이 취소돼도 수수료는 떼고 환불해주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별도의 비용을 내면 일정 변경이나 환불이 더 쉽다고도 했는데요. 사실 이 비용을 다 낸다고 해도 100% 변경과 환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 낸다고 해당 서비스를 못 받는 것도 아니어서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이게 피해가 어쨌든 소비자들이 그대로 입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원도 이들 사이트에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가 불거져서 백악관이 나섰다고 합니다. 이 미국 정부가 승객이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에 항공료 외에도 수화물이나 항공권 변경, 취소 등에 붙는 수수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며 항공권을 살 때 전체 비용을 즉시 알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 백악관은 미국 대형 항공사들이 항공권 취소 변경 수수료로 작년에 무려 7억 달러, 약 1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경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